오래된 연인이나 부부는 서로 안 하고 지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서 이성이 아닌 가족 같은 관계로 지내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경우 남자의 활력이 약해지고 물건의 사이즈 또한 작아진다고 합니다. 남자의 몸은 뇌, 혈관, 신경, 호르몬, 근육 등의 신체의 각각 기능들이 조화롭게 작용을 해야만 완벽한 성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신체 중 하나의 기능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물건의 기능 또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사이즈마저 작아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아 작아져 있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에 대해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을 나눠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신적인 원인. 첫 번째, 임신을 목적으로. 예전에는 20대에 결혼을 많이 했으나 요즘은 30대가 넘어 40대에도 결혼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의 나이가 고령이 되고 쉽게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이라는 목표를 갖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해야 하는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즐거운 게임이 아닌 의무감에 하다 보니 재미도 없고 부담감만 느껴 밤에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정과 흥미가 사라진다. 열정이 모자란 것을 욕구가 없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기능 자체가 약해졌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되어 친숙함으로 인해 신비로움을 못 느끼고 흥미를 잃고 지루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안감. 안정된 관계일지라도 단 한 번의 좋지 않은 경험으로 두려움이 생기면 그 이후를 걱정하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그것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불안감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원인. 첫 번째, 나이를 먹어 중장년이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장을 멈추는 순간부터 노화로 인해 우리 몸의 세포는 줄어듭니다. 우리가 20대에 키가 175cm였던 사람이 60대가 되면 173cm 이하로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해면 체조직의 양과 진피 조직과 표피 조직의 양이 줄어들고 탄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두터워져서 피가 잘 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잘 통하지 않는 혈관은 퇴화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성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잘해서 오히려 더 커졌다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오랜 금욕생활. 여자와의 사랑을 오랫동안 나누지 않는 것도 오히려 그것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중년 남자가 20대 청년처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너무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기계도 너무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망가지듯이 사람의 그것도 너무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서서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활기찼지만 중년이 된 이후에 금욕 생활을 하게 된다면 더 큰 폭으로 감퇴합니다. 그렇다고 젊었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평소에 관심 있게 보자. 그것은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자들이 잘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어 배가 많이 나온 경우 관찰하기가 어려워 더욱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잘 관찰해서 그곳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를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일상에 지치고 피곤하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욕구도 사라지고 그곳의 활기참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꼭 여자와의 사랑을 나눌 때가 아니더라도
외부의 자극에 즉각 반응을 하는지를 평소에 잘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헤어스타일과 패션에 관심을 가지듯이 나의 그것에도 관심과 애정을 줘야 합니다. 네 번째, 페이로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그것이 커졌을 때 심하게 구부러지는 페이로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 사랑을 나누는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쪽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여자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병은 모든 연령대 남자에게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히 4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한 병의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가족력이 있거나 혈압약 등의 특정 약물의 이상 반응 때문이라는 소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커졌을 때 불편감이 있거나 모양이 특별히 많이 휘었다면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부끄럽고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해서 초기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약물과 수술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부족한 호르몬 보충.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25세의 절정에 오르고 그 이후부터 1년에 약 1% 정도 감소하다가 40세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럼 호르몬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섹시하고 예쁜 여자를 봐도 관심이 없고 몸에서도 반응하지 않거나 새벽에도 텐트를 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약간의 음주만으로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 감소하는 호르몬은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약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꼭 필요한 영양 보조제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약물을 복용할 때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먹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의사에게 처방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상비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기약이나 위장약, 고혈압약 등이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마음대로 상비약을 복용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부분들로 인해 소중한 것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행복한 중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연애 탐사는 중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랍니다.